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전 세계가 FOMC 회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를 앞둔 오늘 우리 증시 역시나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두드러진 하루였는데요. 앞으로 증시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관망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떠한 전략을 펼쳐가실지 개개인분들 지금 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도 점검을 좀 해보시고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에 대해서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베스트 트레이딩맨 거래자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만수르보다 이정수라는 말이 있죠. 이정수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사실 시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또 새벽에 잡혀있는 FOMC 회의가 전 세계가 지금 집중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시장 그래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움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자, 일단 전 세계 시장이 FOMC 눈치 보기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늘 있던 되게 시시콜콜한 제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 FOMC에 앞서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시장이 빠질 때쯤 되면 이 FOMC 불확실성을 두고 먼저 빠져요. 네. 먼저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FOMC 때 정말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또 빠져요. 그리고 나서 또 빠지고 나서 반등 주는 현상들이 과거에 좀 많았었고요. 그리고 FOMC에서 좋은 얘기가 나올 것 같으면 미리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좋은 얘기가 나오면 거기서 이제 빠지거나 아니면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다 빠지거나 이제 그런 경우였는데 지금은 빠지지는 않아요. 빠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오늘 FOMC 얘기가 나와도 그렇게 딱히 시장을 끌어내릴 만한 큰 악재가 내려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 자, 시장을 한번 보면서 해외 시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해외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옆으로 횡보 중에 있어요. 그래서 2,950 저점과 그리고 3,000 라인의 강력한 지금 올라섰기 때문에 3,000 라인의 지지 라인도 있죠. 그래서 3,000의 지지와 2,950의 지지, 박스가 저점과 이전 고점 자리인 3,266. 요 자리를 두고 지금 박스권으로 그냥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냥 좀 지루했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지루했던 이제 차별화 장세였는데 코스닥은 반면에 좀 올라왔죠. 이제 FOMC 이후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FOMC 말고도 유럽에서 이제 백신 여권에 대한 그 법안을 제출하는 부분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소비주 쪽으로 다시 매기가 돌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백신 여권에 따른 이제 이동이 자유롭게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이제 또 이슈들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시장은 나쁘지 않게 보고는 있어요. 자, 근데 저는 또 뭘 보고 있냐면요. 바로 중국 시장을 지금 주요 깊게 보고 있는데요. 자, 최근 우리 시장과 많이 커플링 현상이 일어났었죠. 그렇죠. 그래서 중국 시장이 최근에 좀 빠져 있다가 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상해 종합지수인데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0.35 정도까지 밀렸다가 결국은 다 들어 올렸어요. 다 들어 올렸고 심천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0.99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연은 올라갔고 상해 종합은 어쨌든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내에서 윗방향으로 한번 틀 수 있는 그런 좋은 차트의 모양새가 잡힐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이 핑계를 중국에 좀 댔었죠. 중국 시장이 좀 약해서 빠졌다. 제가 볼 때는 좀 별로 딱히 핑계였다 정도의 느낌인데 네. 중국 시장이 올라가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핑계도 없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위쪽으로 한 3,100에서 3,150까지는 당연히 좀 들어줘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일본 시장은 이미 빠졌던 폭에서 얘네도 여기가 사상 최대 최고치잖아요. 여기까지 거의 또 다시 또 올라왔어요. 얘도 많이 올라왔고 나스닥도 지금 많이 올라와 있고 여기가 사상 최대 신고가니까
다우존스는 지금이 이제 사상 최저치 신고가고 유럽 시장도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 시장도 유럽 올라와 있죠. 미국 올라와 있죠. 거기다가 지금 일본 시장도 올라와 있죠. 뭐 독일이라든지 다른 영국 시장들도 마찬가지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도 그동안 빠졌다가 다시 반등 주는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 내에서 3,100에서 3,150 정도로 올라가는 그러면서 그동안 좀 억눌렀었던 종목들이 조금 다시 올라와 주면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 있죠. IT 부품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세를 나와줄 거고 그다음에 소비주들은 원래 좋으니까 계속 차근차근 올라갈 것 같고 제약주들도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부분에 좀 반등이 좀 줍니다. 근데 이게 다 기대감에 움직이는 부분들이라 변동성이 심해요. 네. 좀 이따가 이제 나파모스트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나파벨탄이라고 하죠. 성분명이 이제 나파모스타트인데 나파벨탄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가 나왔는데 역시 장중에 변동성이 좀 심하게 좀 나오는 이 시장. 근데 결국은 이게 별로 안 좋은 이제 그 시약처의 이제 그 허가가 무산이 되는 이슈가 장 끝나고 나왔기 네. 때문에 내일도 이쪽 제약주들은 계속 변동성이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주보다는 계속 이쪽에 있는 그 소비주라든지 낙폭과대 IT 유품주 쪽으로 계속 보신다 그러면 이 시장 좀 지루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비빌 언덕은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은 좀 오늘 지루했지만 내일 이후서부터는 소비주 쪽으로서부터 해서 슬슬 좀 풀리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수는 다시 전고점 3,200까지도 우리가 한번 노려보면서 가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최근 시장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포트폴리오 안에 수익률이 크게 갈릴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내일 새벽 3시죠. 예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과가 발표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 시장에서는 FOMC 이후의 시장성, 시장 방향성 좀 확인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을 좀 고르는지 거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갈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공식 노란색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 8시 반이죠. 8시 30분에 최충성 위원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 준비를 해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TNR 바이오팹 목표 수익률이 돌파가 됐다고 하는데 그 다음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하니까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한 줄 정리를 좀 들어봤으면요. 시장에 정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제약 바이오주 따로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종목별 개별화, 차별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투데이 이슈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해 왔습니다. 너도 나도 뛰어든 이베이 인수전쟁, 과연 최종 승자는 누가 될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고요. 또 두 번째 이슈는 현대차의 희소식이네요. 전 세계 수소차 10대 중 7대가 현대차라고 합니다. 수소 관련주로도 움직이고 있는 현대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최근에 인터넷으로 쇼핑들 많이 하시죠? 이커머스 이 전쟁이 뜨거운 가운데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 네이버이고요. 2위가 쿠팡, 3위가 이베이 코리아라고 하는데 시장 점유율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들 보시고 계신 것처럼 지난해 이커머스 거래액과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네이버가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쿠팡이 14%, 나스닥 상장을 화려하게 마친 쿠팡이 14%로 2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이 이베이 코리아 12%로 시장 점유율 현재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는 이제 한 자릿수로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기 때문에 문제는 이베이 코리아가 시장에 나왔을 때 이 이베이 코리아를 누가 인수할 것인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는데 오늘 또 출사표를 던진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베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G마켓이라든지 옥션이라든지 G구라든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기 위해서 롯데
롯데라든지 신세계라든지 그리고 SK텔레콤이라든지 정말 굵직한 기업들이 출사표를 좀 냈다고 합니다. 이베이코리아를 가져가기 위한 전쟁, 인수전 전략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확실시된 기업은 4개입니다. 하나둘씩 좀 살펴보면 신세계, 롯데, SKT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유통 대기업도 노리고 있고 그리고 통신사도 지금 뛰어들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핫한 이슈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쓱닷컴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픈마켓을 확대하겠다라는 투트랙 전략을 펼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롯데 같은 경우는 롯데온 부진으로 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필요해서 이베이코리아를 인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통신사 1위 기업이죠.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을 기반한 ICT 시너지를 내겠다라면서 탈통신 전략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략을 내놨습니다. MBK 파트너스도 홈플러스 기업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이베이코리아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처음에 이베이코리아가 이 시장에 나왔을 때는 이거 누가 가져갈 거냐 약간 애물단지 취급을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베이코리아만 인수를 해도 네이버와 쿠팡에 버금가는 이커머스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으로 지금 아주 탐을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이 지금 이커머스 시장의 전쟁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평소에 인터넷 쇼핑 많이 하시잖아요, 위원님.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더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터넷 샀을 때 훨씬 더 쌉니다. 그냥 뭐 홈쇼핑 채널 사든 아니면 우리가 오프라인에 사든 거기보다 확실히 온라인에 살 때에서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심지어는 40%, 50% 쌀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상거라 그러죠.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거래들을 이제 이커머스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정리를 해주셨듯이 지금 1위가 네이버고요. 2위가 이제 쿠팡, 이제 3위가 이제 이베이코리아인데 저는 이베이코리아를 좀 사용을 해봤습니다. 해외 직구라고 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사용을 좀 해봤는데 뭘 사셨을까요, 위원님? 책? 뭐 자동차 부품도 사봤고요. 네. 많이 사보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해외 직구를 통해서 싸면 더 사서 그래서 몇 개 좀 구매를 좀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제품들을 살 때에서는 저는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를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저도 이제 도준 앵커님이 좀 많이 어떤 걸 많이 쓰셨는지 좀 궁금한데 지난번에 한번 안 그래도 여쭤봤었거든요. 네네. 마찬가지 네이버 쇼핑을 많이 이용하신다고. 맞습니다. 그럼 이베이코리아는 사용해 보셨나요? 제가 해외 직구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절차를 찾아봤는데 꽤 아직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요. 그래요? 막 통관이라든지 이런 게 저는 아직 받으면 무서워가지고 많이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근데 그런 직구를 통해서 직접 구매를 또 통해서 저렴하게 좋은 그렇죠. 금액으로 이제 사용을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금액이 있어요. 그게 얼마 전까지는 이게 세금이 안 나오는데 30만 원인가 그럴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런 네. 것도 기준이 또 있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통관 절차, 통관 번호를 보유를 하면은 이제 타 외국 사이트로 하게 되면 이제 오히려 이게 막 복잡하거든요. 그쵸. 근데 이제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이베이코리아 같은 경우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굉장히 좀 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시는 해외 직구 때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있는 이슈는 그래서 이 커지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이제 전자 결제 시장 여기를 이제 누가 계속적으로 선점해서 1등을 할 거냐. 왜냐면 아직까지 네이버가 1등이라고 하지만 이후에서 왜냐면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다 이번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대기업들이 이 시장이 앞으로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오프라인 시장이 지금 온라인 쪽으로 이미 넘어간 지는 꽤 됐고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도 이미 온라인 쪽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그 온라인 쇼핑이라든지 온라인 그 상점 시장들이 점점 더욱더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뭐 카카오까지도 들어왔었는데 카카오는 지금 불참 소식을 전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카카오는 빠져나간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롯데, 그다음에 이마트, 그다음에 SK텔레콤, MBK 파트너스 이렇게 이제 참여를 했다라 그러는데 일단 대기업들이 이제 다 들어오니까 이슈는 핫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일단은 누가 가져갈 거냐. 저도 이거를 맞히면 좋겠는데 네. 이거를 맞힐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인수자금이 대략 한 5조 정도가 되는데 일단 대기업들이 아무래도 조금 그 현찰이라든지 총알이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기업들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도 하는데 또 한쪽에도 시각은
그 외형적인 덩치만 커지고 오히려 조금 시너지 효과는 좀 덜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군요. 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큰 시장인데 물론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들은 이미 이제 커진 시장이니까 이걸 확고하기 위해서 살 수도 있죠. 반면에 이제 쿠팡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4조 정도의 그 실탄을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 추가 투자를 좀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확고하게 이제 쿠팡이 1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아무래도 제가 볼 때에서는 가장 큰 효과는 그 밑에 있는 애들 그렇죠? 네. 밑에 있는 애들이 올라오기 위한 방법으로 인수를 하면 좋은데 문제는 네. 이게 5조라는 얘기예요. 5조. 그래서 지금 뭐 SSG닷컴 같은 경우는 일단 SS닷컴이 지금 한 6번째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째 정도 점유율이 지금 3%밖에 되질 않으니까 SSG닷컴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롯데온이라든지 뭐 이런 쪽들이 오히려 조금 인수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제는 이제 그거를 인수했을 때에서 얘네들이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글쎄요. 일단은 제가 도전 앵커님한테 아까 좀 전에 여쭤봤었는데 네네. 어디가 인수했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제가 네. 말을 한다고 해서 네. 그 기업이 확정되는 건 아니나 그렇죠. 방송의 영향력을 좀 생각해봤을 때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쓱닷컴을 또 애용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신세계 쪽에 좀 힘을 실어주고 11번가하고 싶은 롯데온은 싫으신가요? 싫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지만 쓱닷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좀 신선식품을 배달을 잘해주는 걸 이제 그런 걸 강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직구라든지 그런 배송 쪽에서 메리트를 느꼈던 분들이 이베이 코리아와 또 신세계가 합작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서 좀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돈 되는 사업들 되게 잘 건드려요. 그러니까요. 반도체라든지 네. 에너지라든지 정말 잘 건드립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의 시장은 전망을 좋게 보고 SK텔레콤이 오히려 좀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11번가가 이제 SK텔레콤 쪽이니까 여기가 지금 그 비중이 이커머스 시장 점유율이 5%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기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건 뭐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쏙닷컴, 신세계 같은 경우도 지금 3% 정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면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경기가 앞으로 정말로 확실하게 계속 좋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소비가 이제 잘 그렇죠.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죠. 지금 전 세계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언젠가는 분명히 이거 인플레이션 때문에 분명히 시장을 정말 크게 하락시킬 경기 대공황이 언젠가는 찾아올 거예요. 10년 안에는. 네. 무섭네요. 짧게 보면 2년 안에는 올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한테 뭐라 하실 필요는 없고 짧게는 2년 안에 올 수 있다라는 경제학적 얘기들이 있고요.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렇죠. 네. 길게 봤을 때 10년 안에는 한 번 오게 돼 있어요. 항상 오니까. 2008년도에서 서브프라임 오듯이 한 번씩 찾아오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경기 대공황이 만약에 2년 뒤에 와가지고 정말로 큰 전 세계 공황이 찾아오게 되면 돈은 투자했는데 그렇죠? 정말 남아있는 총알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 샀던 기업들을 완전히 헐값에 오히려 팔아버려야 되는 그래서 회사가 망하는 경우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과거에 이제 그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주 같은 경우도 2008년도 전에 그러니까 막 경기가 막 좋아질 거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인수하고 M&A 했는데 2008년도서부터 경기가 서브프라임을 맞으면서 안 좋아지면서 망하는 기업들도 꽤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기업들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겠죠. 만약에 앞으로의 10년 동안 정말로 좋아질 것 같다. 투자를 해도 10년 동안 정말 우리가 뽑을 수 있다. 투자한 것만큼 이상으로 뽑을 수 있다. 그러면은 과감한 투자가 들어갈 텐데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에서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면서 현찰의 여유가 넉넉히 있는 기업들이 인수하는 게 제가 볼 때에서는 안전할 것 같고요. 네. 정말 딱 이거 아니면 안 돼 하는 그 자금을 가지고 넣었다가 잘못하면은 뭐 아니면 도식으로 또 그쵸. 크게 휘청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경기가 앞으로 이제 2년 뒤에 3년 뒤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뭐 모든 경제학자들은 딱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딱 갔을 때에서 경기 불황이 찾아오게 되면 거기서 과연 대처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이나 될까라는 부분에서 생각했을 때에서는 역시 대기업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누가 되든 간에 어쨌든 이커머스 시장은 커지기는 커질 거예요. 근데 이제 경기가 계속 좋다라는 가정하에서 크게 확장을 할 거고 그거는 저도 사실은 뭐 정확하게 맞추면 신이겠죠. 그래서 그렇죠. 네, 저는 일단 2년 정도는 좋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이거 인수를 제가 만약에 대기업이라면 인수는 2년 뒤로 좀 미루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물론 그 전에 누가 사가겠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베이 코리아 지금 다들 탐내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시간도 시간이고 지금 이슈가 나온 김에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커머스 시장 앞으로는 좀 더 커질 가능성이 더욱더 크지만 이 인수 전에 뛰어들기에는 뭐 사인사색 여러 가지 매력들이 있습니다만 어떤 기업이 가져가든 간에 이커머스 시장이 커질 것이고 만약 소비도 회복이 되고 경기가 덩달아 이제 회복이 된다면 앞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이 앞으로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렸으니까요. 아무래도 투자를 할 때 이런 시장의 흐름과 또 무관하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과연 이베이 코리아 승자는 누가 될지 누구의 품에 안기게 될지 여러분들 관심 가지고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커머스 시장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현대자동차 이야기네요. 지난해 세계 수소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가 사상 최초로 판매량 6,000대를 돌파하면서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일본 도요타와 혼다를 압도적인 점유율 차이로 제쳤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역시 현대차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수소 사업에 좀 진심이잖아요. 늘. 그렇죠. 좀 본인들이 빨리 선점하려는 그런 노력과 시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또 숫자로 찍혀 나온 거니까 현대그룹주들한테는 호재는 호재겠죠, 위원님?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여기다 거의 올인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 수소차에. 자체가. 네. 사실 제가 2014년도 10월 달에 서울정제 처음에 왔을 때 수소차, 전기차 이슈가 나와서 그거에 관련돼서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으로 전기차가 어떻고 수소차가 어떻고 그래서 앞으로 이쪽이 좋아질 거다. 물론 2014년도 10월 달에서 왔을 때에서는 그쪽 관련주들이 뭐 그렇게 막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서도 전기차가 좀 더 가깝고 수소차는 그 뒤에 나올 거다 해서 수소차에 대한 전망이 좀 더 길게 봤을 때에서 왜냐면은 이동거리가 그때 당시도 2014년 10월 달에서 이동거리가 수소차가 더 많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때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기술력이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 수소차라든지 아니면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코엑스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이제 전시회라든지 박람회가 그때는 뭐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가게 되면 이제 막 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자동차 박람회 같은 데 가면은 뭐 현대차, 수소차 그다음에 뭐 해외 그 브랜드 차들 딱 보게 되면 완성차는 안 내놓고요. 그냥 엔진만 갖다 놓고 요렇게 지금 구동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만들 겁니다. 그렇게 있었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2021년이고 지금 그때서부터 이제 7년이 지난 이 흐름인데 완성차가 나오고 정말 차가 굴러다니고 그리고 차가 정말 이쁘게 그다음에 효율이 있게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쓸 수 있게 처음에서는 뭐 이동거리가 짧은 게 좀 문제였지만 지금은 전기차도 많은 거리로 한 번 충전에 많이 갈 수 있는 그리고 급속 충전이라든지 참 많이 좀 발전한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다룰 이슈도 이제 전기차가 아니고 이제 수소차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해외에서 특히 또 뭐 다른 쪽에서 더 앞서는 부분들이 좀 있었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그쪽을 이제 따라잡기보다는 다른 해외에서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수소차를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수소차로 가자라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일본도 이제 수소차로 가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일본 기술력이 더 좋았고 우리나라는 이제 따라잡지 못했던 부분인데 오늘 기사 보니까 이제 다 따라잡았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기술력적으로 다 따라잡는지 모르겠지만 판매량으로는 확실히 지금 여기 기사를 보게 되면은 사상 최초로 판매량이 6,000대를 돌파를 해서 1위를 차지했다. 참 박수를 쳐줄 만한 일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이슈를 이제 현대차가
제가 이것도 한 1년 전인가요? 올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이때 당시 이제 자동차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을 때, 라인업이 안 됐을 때 얘기입니다. 올해 아마 1월 달 아니면은 작년 얘기인 것 같은데 현대차가 바보도 아니고 이쪽에 수소차를 올인하는 이유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다. 그리고 이게 분명히 저는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현대차가 하는 거다. 그래서 수소차 쪽도 분명히 성공할 거다. 해서 전기차만 되는 거 아니다라는 얘기를 올해 초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보게 되면요, 수소차가 앞으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어쨌든 전기차도 무공해죠, 그렇죠? 무공해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고 수소차도 마찬가지예요. 산화 환원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 부산물이 물이 나오죠. 물이 뒤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수소차를 운행하게 되면 서울에 이게 운행하게 되면 서울의 공기가 굉장히 깨끗해진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끌어다가 안에 있는 수소를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산화 환원 작용을 통해 가지고 화학 반응을 해서 이제 물이 뒤에서 나오게 되고 그럼 공기를 정화하는데 이게 이제 순수한 이제 산소를 걸러내기 때문에 이제 필터를 통해서 오히려 공기청정기처럼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공기 중에 있는 그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필터로. 네. 그러니까 이 차들이 돌아다니면서 지금은 이제 거꾸로 이제 휘발유라든지 뭐 디젤 차들, 휘발유라든지 휘발유라든지 경유를 태우면서 그렇죠? 경유가 생각이 안 나서 경유를 태우면서 공해를 만들어내지만 이제 거꾸로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지는 그래서 요거는 전 세계적인 지금 추세이고 전기차에서 결국은 수소차 쪽으로 갈 게 뻔한데 이쪽에 이제 전기차 쪽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다 갖다 붙으니까 야 이거 수소 나중에 너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대차가 너무 지금 열심히 만드는 바람에 결국은 수소차의 경쟁력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히 앞으로의 그 경쟁력과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수소 경제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지금 현대차 때문에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청라 쪽에다가 수소 연료 전지 공장을 건설을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는데 7월쯤에 착공할 거라 그럽니다. 그렇게 해서 충주 신공장이 완공이 되면 내년이면은 연간 4만 대 규모의 수소 연료 시스템을 갖출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독점적으로 그리고 빠르게 지금 뭐 점유율도 높고 있고 기술력만 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전기차보다는 수소차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조금 더 충전소라든지 이런 부분 더 까다롭고 그런 부분들인데 요것만 잘 구비해서 잘 만들면 좋은 현대차의 방향도 또 왜냐면 이 IT라니까 현대차도 이제 자동차도 이제 IT예요. 이제 자동차가 아니고 그래서 자동차 IT라고 보고 있는데 기술이라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잘 가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여기서 이제 삐그덕거리게 되면은 이제 주가가 한 번 더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지금의 추세대로만 간다라 그러면 현대차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리고 전기차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현대차가 이게 기술이 너무 좋아지게 되면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이 2차 전지는 배터리로 그 전기를 충전해서 가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들은 마찬가지 산화 환원 반응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발생을 시키고 그리고 충전도 하고 가고 그러는데 이게 효율이 너무 좋아지면요. 2차 전지 배터리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효율이 안 나오는데 정말 효율이 좋아지는 정말 기술력 그 정도가 되면 2차 전지 배터리를 떼버리고 그냥 수소 그 저장 탱크. 요게 이제 저장하는 게 요게 기술이 이제 어려워갖고 지금 이제 실용화가 안 됐던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기술력으로 지금 그거를 다 해결을 하고 가는 부분들이라서 이게 만약에 된다라 그러면 2차 전지의 그 판도가 좀 바뀌면서 이러면 저 같으면은 2차 전지 안 쓸 것 같아요. 전기차 안 쓸 거. 왜냐하면은 2차 전지 비싸거든요. 니켈, 카드뮴 이게 희소 그 희귀금속이잖아요.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좀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까지 괜찮은데 앞으로 10년 뒤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자동차를 다 2차 전지 쓴다 그러면은 그거 다 어디서 구해요, 그렇죠? 중국에서 안 준다고 나 지금 땡깡 부리고 있고 그러면 가격이 무지하게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수소차로 다 옮겨가야 돼요. 그러면은 현대차는 그때에서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좀 먼 이야기였습니다. 먼 네. 이야기인데 아직 기술력은 거기까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기술력이 가는 부분들을 봐서는 현대차는 좋아 보인다. 그래서 수소 경제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소 관련주로 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확실히 방향성은 수소 쪽이나 전기 쪽, 그린 뉴딜 쪽으로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슈까지 나눠봤고요. 저희는 좀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죠. 마켓 트렌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장에서도 정말 다양한 종목들, 업종들 움직였지만 특히나 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좀 많은 종목들, 기업들이 진짜로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성적표가 또 이제 공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좀 섹터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차별화 장세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오늘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어디부터 살펴볼까요, 위원님? 나파벨탄 관련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나파벨탄 성분명은 나파모스타트라는 건데 오늘 종근당의 급등이 나왔었던 것도 이게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조건부 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약처에서 4월 중에 시약처에서 코로나 치료제로 받을 거다, 조건부 승인을 받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올랐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시약처에서 허가가 무산이 됐습니다. 일단은 입증이 조금 불투명했기 때문에 허가가 무산이 됐고 더 보완을 해서 이제 삼상을 다시 도전을 해야 되는데 관련주들이 시간외에서 다 하한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네. 아마 내일 그쪽 종목들이 아마 급락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 먼저 종근당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근당. 오늘 그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거든요. 근데 시간 외에서는 지금 하한가. 근데 시간의 하한가가 30%가 아니에요. 10% 폭이기 때문에 네. 뭐 9점 몇 프로, 뭐 10% 정도 떨어진 건데 종가상 기준으로. 그래서 내일 10% 이상으로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슈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이 다시 하락하는 부분들이니까 내일 급락이 나올 때에서 함부로 추가 매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제약주들은 다 그래요. 제약주들은 지금 기대감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중단이 된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백신주들이 예방 백신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이슈가 되면서 움직이는데 그렇다고 걔네들을 쓴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웃기게 걔네들을 마치 쓰는 건 뭐냐 지금 막 이쪽 저쪽 또 움직이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계속 그 후보로 올랐던 애들 되게 많았어요. 뭐 렘데시비로부터 해서 쭉 되게 많았는데 후보로 다 떨어지고 모더나라든지 이제 몇몇 화이자라든지 몇몇 이제 그 제품들만 지금 입증이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들 떨어졌는데 걔네들 다시 이슈 붙여가지고 올라가는데 그것도 떨어지면 안 되면 다시 급락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제약주들은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종근당도 그렇고 종근당 바이오도 그렇고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아쉽게도 내일 일단 급락세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좀 걱정이긴 합니다. 갖고 계신 분들. 이런 경우는 대응이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위원님. 어쩔 수 없죠. 뭐 이게 이제 기대감이 움직인 거라서 확실한 부분이 아니고 기대감이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4월 달에 허가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 무산이 됐기 때문에 급락하는 건데 오늘 고점에서 안 쫓아붙었다면 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기존에 이제 많이 물려 있다가 올라와서 한 번만 더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는데 하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내 시간에서 경보제약도 하한가, 종근당홀딩스도 하한가, 그다음에 BC월드 제약도 하한가, 국전약품도 하한가니까 내일 아침에서 개파락하고 나서 주가가 회복하는지를 관망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낫지 이거를 많이 빠졌다고 또 덤비시거나 들어가는 부분들은 조금 섣부르다라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를 볼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사료 관련주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사료 관련주 오늘 사료 관련주들이 또 많이도 움직였는데요. 곡물 관련주, 사료 관련주 아무래도 이제 그 곡물 가격 및 해상 운임 가격이 따른 상승에 따른 사료 가격도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의 이제 종목들이 좀 움직였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나 지금 보게 되면은 우성 사료부터 한번 볼게요. 네. 우성 사료가 오늘 상한가를 갔을 거예요. 그렇죠? 우성 사료가 상한가를 가버렸고 그리고 한일 사료도 현대 사료도 오늘 강세를 보여줬고 현대 사료도 강하게 올라갔고 팜스토리도
최근 며칠 동안 계속 강세를 주었는데 오늘도 좀 강세를 좀 계속 줬고 한일사료도 강하게 움직였는데 지금처럼 강하게 튀었을 때에서는 쫓아붙는 것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이슈 자체가 뭐 실적이 정말로 좋아져서 뭐 이런 게 아니고 기대감이에요. 결국은 뭐 실적도 뭐 지난번보다는 좀 조금 좋아졌겠지만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 그다음에 뭐 해상 운임 가격의 상승에 따른 뭐 또 다른 또 가격 상승에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에도 조금 더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기대감이 움직인 거라 어쨌든 내일 이후에서의 조정받으면은 매수 공략을 지금 위치에서 고점에서 쫓아가기에는 조금 부담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료 관련주 가격 인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던 종목들 살펴봐 주셨고요. 나파벨탄 관련주들 장중에는 흐름이 굉장히 좋았으나 장이 끝난 뒤에 악재가 나와서 많은 분들 대응이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장 움직일 업종도 저희가 하나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저번 주에 이제 나왔을 때 소비 관련주들 봐야 된다 이야기 계속 하셨잖아요. 여전히 유지하시나요? 그렇죠. 소비주들 계속 보셔야 돼요. 소비주들 계속 보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에 대해서 이슈를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사실 뭐 누가 인수를 하든 여러분들하고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쇼핑을 이용을 하든 뭐 쿠팡을 이용을 하든 뭘 이용을 하든 누가 인수를 하든 그 크게 뭐 관련은 없는데 근데 지금 이게 이슈가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소비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갑자기 대기업들이 뛰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소비주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뭐 뭉턱대고 뭐 신세계를 붙는다라든지 뭐 쿠팡 관련주를 붙는다라든지 그거는 아니에요. 오히려 쿠팡 관련주들은요. 지금 나스닥 상장 이후에서 쿠팡 6% 정도 빠졌다 그러죠 전날. 그래가지고 오늘 쿠팡 관련주들 뭐 다날도 확 빠지고 KCTC도 확 빠지고 지금 관련주들 다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그런 쪽을 보시는 게 아니고 소비주 관련주들. 그래서 제가 소비주 관련주들 지난주도 똑같이 얘기했는데 여행 관련주 보셔야 되고요. 항공 관련주, 백화점,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 영화, 엔터주. 요거 다 보셔야 되는데 소비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왜 보야 되냐면은 코로나 그 예방 백신이 맞춰지게 되면은 그 확진자 숫자가 확 떨어진대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많이 확 떨어졌고요. 3,300명 1일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지금 700명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죠. 유럽도 지금 효과가 있어서 확 떨어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 6만 명대로 확 떨어졌죠. 원래 막 20만 명, 30만 명 나왔던 거였는데 6만 명대로 확 떨어졌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백신을 이제 예방 백신을 이제 맞추게 되면은 이제 숫자가 확 떨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가 점차적으로 나올 겁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오늘도 노란톡방이라든지 여기에서 백신 여건 이슈 있다. 관련주들 봐야 된다. 오늘 유럽 EU에서 그거에 대한 이제 법안을 제출한다. 그러면 거의 통과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99%라 봐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은 유럽 연합 그 EU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럽 국가들은 이제 관광 도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광의 비중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거에 대한 타격이 크니까 백신을 맞췄던 사람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게 해주자. 그래야 이제 여행이라든지 이런 소비가 살아나니까. 근데 그렇게 되게 됐을 때에서 확진자가 늘어나지만 않는다는 건 확인이 되면 그러면 그때서부터 폭발적으로 영화 산업이라든지 엔터 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산업들이 갑자기 확 늘어나겠죠. 왜냐하면 그동안 1년 동안 그것 때문에 억눌러 놨으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그런 이제 관계된 자영업자들이 아마 거의 뭐 도산하다시피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힘들었던 경우들이 이제 풀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오늘도 뭐 호텔 관련주,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주, 뭐 백화점, 화장품, 뭐 영화, 엔터주 이쪽 종목들 계속 쪽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몇몇 종목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 아까 도지현 앵커님이 좋아한다는 신세계 백화점인데 네. 차트가 굉장히 강해요. 강한데 왜 강한가 봤더니 차트를 길게 보면 차트가 이렇게 바닥에 있어요. 자, 얘네들은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얘네들은 코로나 때문에 빠졌던 건데 그렇다고 지금 뭐 신세계백화점이 망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점차적으로 이제 좋아질 부분들인데 지금 다른 업종에 있는 종목들 뭐 삼성전기, LG화학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조선주들도 마찬가지, 건설주 마찬가지고 바닥에서 어느 정도 다 들어줬습니다. 특히 IT 같은 애들은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애들이 상당수 많아요. 이쪽으로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쪽 애들은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만 올라가도 되고 신세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못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좋아지면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다시 이렇게 밑으로 빠질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우상향으로 해서 백화점 관련주들 그리고 뭐 항공주 관련주들도 오늘 보면 뭐 대한항공 같은 경우들도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데 바닥에서 움직이는 뭐 에어부산 같은 거 에어부산 같은 거 바닥에 있는 것들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항공주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주 뭐 카지노, 화장품, 면세점, 영화, 엔터주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쪽에 있는 종목들 잘 공략해 보시면 시장 그렇게 크게 요동을 치더라도 종목은 그렇게 크게 요동치지 않고 우상향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비가 회복되면서 여행, 항공, 백화점, 그 소비 관련주들 앞으로도 유망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무료 온라인 방송 최충성 위원님의 방송 오픈이 됐다고 합니다. 8시 30분이 지났죠.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다음 마지막 코너죠. 베스트 스탁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 소비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비주도 굉장히 많잖아요, 위원님. 많죠. 네, 정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베스트 스탁에서 어떤 쪽을 봐주실지 궁금한데 저희 어디로 가볼까요? 자, 오늘은 강원랜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강원랜드는 카지노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카지노 관련 쪽인데 지난 시간에 제가 GKL 가지고 나왔었죠. 맞습니다. GKL 그것도 카지노 관련주 쪽이고. 그래서 지금 GKL 그다음에 호텔신라는 이제 면세점 관련주 쪽이고 이게 다 소비주 관련주 쪽인데 오늘 백신 여권에 대한 법안이 유럽에서 이제 통과는 아니고 이제 제출하게 되면 거의 통과한다고 봅니다. 통과가 되게 되면은 이제 유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나라 정부도 검토하고 있고 과학적인 근거와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해서 정책을 결정한 예정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라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했다가 문매를 맞지 않고 안전하게 가겠다라는 것 같은데 상당히 안전하게 좋아요. 이렇게 안전하게 가는 거. 근데 결국은 유럽에서는 갈 것 같고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든지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백신 여권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발급을 했고 이탈리아랑 스페인 등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중국은 지난 8일서부터 해서 어떤 종류의 백신을 언제 맞았는지 등을 담은 증명서를 발급해주기 시작을 했다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중국 백신을 맞으면 시노팩인가요? 그거 맞으면은 좀 뭐 특혜를 뭐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백신 여권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고 했던 일본 같은 경우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 도입을 하겠다고 했죠. 그렇죠. 한 달 만에 접종 인증서 발급 추진하겠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아시아 국가들 유럽,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단 유럽에서 먼저 지금 이제 오늘 발의가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이게 3월 2일 날에 기사가 나왔던 건데 3월 17일 오늘 이제 유럽 EU에다가 이제 그 법안을 발의한다라는 기사가 그때 나왔던 건데 오늘 이상하게 장중에 그 기사가 없더라고요. 네. 없는데 이제 장 끝나고 나서 슬슬 얘기가 나와주는데 뻔하죠. 뭐 통과될 거 뻔하죠. 뭐 왜냐면 자국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제 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냐면 빠르면 6월 달서부터 해서 여행이 재개될 수가 있다라는 분석이 지금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제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기사가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었는데 오늘 장 끝나고 나서부터 해서 백신 여권이라는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여기저기 방송사에서 이제 6월 달서부터 여행이 재개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점점 나오는데 점차적으로 더 나올 겁니다. 봐봐야 한번. 오늘 이후서부터 해서 이제 그 백신 여권의 얘기들이 논의가 막 나오고 그다음에 여행주들, 그다음에 면세점 관련주들, 호텔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 거다라는 얘기가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서는 한 10명 정도에서 소곤소곤 거렸다면 이제 앞으로 100명, 1000명 막 시끌벅적하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외에서도 그리고 장중에서도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강원랜드 한번 볼게요. 자, 강원랜드가 제가 오늘 아침 방송에서 차트가 굉장히 아름답고 이쁘다. 점수는 90점짜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좋은 차트의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차트를 길게 보면 얘도 마찬가지 쭉 빠져 있죠. 완전 바닥에 있었던 종목이고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장사를 할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제 백신 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해외여행이 좀 자유로워지는 그 환경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결국은 6월 달에 정말 좋아지게 되면 그때서는 이제 6월 달 좋아진 얘기 나오면 그때는 7월 달, 8월 달, 9월 달, 10월 달을 더 좋게 아마 얘기들이 나올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월 달에 이제 여행들이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3월 달, 4월 달, 5월 달, 6월 달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막상 6월 달이 되게 되면 정말로 좋아지면 이제 실적들이 좋아지죠. 왜냐면 이보다 안 좋을 수 있는 상황은 없었어요. 그렇죠? 뭐 전쟁이 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뭐 전쟁하고 마찬가지죠. 거의 뭐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었는데 이게 풀렸으니까 최악의 국면에서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뭐 보복 소비라든지 뭐 그런 소비로 통해서 여행주들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코로나가 풀리게 되면 어디를 뭘 할 거냐? 일단 해외여행을 먼저 가겠다가 이게 1위였습니다. 2위가 이제 국내 여행이었고 뭐 3위가 이제 뭐였지? 하여튼 3위가 또 다른 거였었는데 소비라든지 뭐 이런 거 부분이었었는데 영화. 3위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겠다. 이게 이제 그 설문조사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러면은 이동의 제한이 풀리게 되면은 당연히 영화 관련주도 올라가고 엔터주도 올라가지만 이런 카지노 산업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차트의 모양과 흐름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강원랜드를 뽑아왔는데요. 이제 국내 유일의 내국인이, 그러니까 국내인이 이제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 운영 업체이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는 한국광역관리공단 36.27% 정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주요 주주는 이제 정성군청에서 5.02% 정도 가지고 있고 수급을 보게 되면은 오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 기관들 투신 그리고 연기금이 이틀 전에 10만 주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연기금들이 계속 주식 팔아가지고 막 연기금 때문에 주식 안 올라간다 하지만 연기금도 사는 게 있어요. 비중을 줄이는 게 있지만 비중을 사는 게 있습니다. 연기금이 참 주식을 저는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들이 사는 종목들은 잘 보세요. 그러면 길게 봤을 때에서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금이 사서 모으는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고 어쨌든 강원랜드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투신도 사고 보험도 사고 연기금도 사고 사모펀드 사고 기타 법인도 사고 다 사요. 다 사고 있는데 얘가 안 간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요거는 내일도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정을 받든 뭐 조정을 받지 않든 어쨌든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주면서 소비주들이 계속 움직여주면 신세계만 갈 게 아니고 현대백화점만 갈 게 아니고 이쪽 애들 그 여행주만 갈 게 아니고 가장 직접적인 거는 이제 항공, 여행, 그다음에 뭐 백화점 이렇게 지금 세 부류로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면세점인 호텔신라라든지 면세점 관련주들이 이제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항상 돕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GK 같은 경우도 얘는 전고점 돌파하기 직전에 있어요. 직전에 있는데 얘도 수급이 좋죠, 오늘. 수급을 보면은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금융투자. 마찬가지 연기금이 또 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GKL과 강원랜드를 산다는 것은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고 올라가기 위해서. 마찬가지 GKL도 차트가 완전 바닥에 있죠. 완전 바닥에 있고.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겁날 것도 없습니다. 어차피 시가총액 얘는 1조짜리 종목이고요. 강원랜드는 시가총액이 5조 7천억. 시가총액 이 정도 큰데 이런 종목이 뭐 상장 폐지되거나 그럴 일은 없고 상장 폐지 될 거였으면 벌써 작년에 상장 폐지가 됐을 겁니다. 가장 안 좋을 때. 근데 이제는 좋아질 때이기 때문에 겁날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 3월 감사 시즌입니다. 지금에서는 이제 그 개별주들이 있죠. 자본 잠식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감자를 막 하고 오늘 급락 나왔던 애들도 있는데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 그런 애들보다는 이런 애들은 안전하고 편안하고
3월, 4월 달까지는 이런 시기에 시가총액이 좀 큰 바닥 종목들이 특히 소비주들 이런 쪽들이 안전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3월 달 잘 견뎌내시면 좋은 일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베스트 스탁에서 소개를 해드린 종목 강원랜드였습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활짝 열려 있죠? 서울경제TV 배트맨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지금 일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지만 현재 최충성 위원님께서는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 진행해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이렇게 뜻깊은 이야기 해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이어지는 심야상담소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